문득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원숭이는 그러면은 네. 사람은 치명률이 100%인데 원숭이는 왜 안 죽었죠? 이게 바이러스에서도요. 네. 최종 숙주가 있고 중간 숙주가 있어요. 기생충처럼. 네, 그래서 얘네들도요. 어떤 숙주 안에서는 네. 사실 그 숙주의 면역 체계랑 균형을 이뤄가지고 네네. 숙주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지 않는 대신에 네. 그 바이러스도 숙주를 공격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생존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중간 숙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왜 박쥐가 나오는 이유가 아. 박쥐가 이 중간 숙주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중간 숙주가 있게 되는데 네. 이 중간 숙주는 그래서 본인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병에 걸리진 않아요. 아. 하지만 이 다른 개체한테 병을 전파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숙주의 그 존재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도 그 약간 그 토막 상식으로 아는 게 이 네. 박쥐가 약 한 150종 정도의 바이러스를 예. 데리고 다니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60종 정도가 사람한테 옮을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도 좀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네, 뭐. 사실 뭐 사스고 뭐 어, 다른 예전에 메르스도 메르스 다 그렇고. 박쥐였잖아요. 근데 음. 박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포유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박쥐예요. 아. 포유류의 종 중에 3분의 1이 박쥐, 거의 4분의 1 정도가 많아요? 박쥐거든요. 어.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많고요. 또 박쥐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퍼뜨릴 수 있겠구나. 아니 그것도 있지만요. 네. 날아다니면서 이 신진대사율이 바뀌어가지고 체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체온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서 아. 그 다른 바이러스들로부터 네.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본인은 안 걸리는데 아, 자기는 안 걸리고 그냥 네. 들고 다니는구나. 들고 다니는 일종의 바이러스 폭탄이구나. 운반기 정도 같은 느낌인 거죠. 네. 폭탄이구나.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실 박쥐를 볼 기회가 거의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두운 데 있거나 밤에 날아다니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박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이제 가끔 동굴 탐사를 다니는데 네. 동굴에 가면은 콜론이라 그래가지고 박쥐 수백 마리가 천장에 이렇게 네. 한 덩어리를 뭉쳐서 네. 있는 거를 저는 징그럽지 않으세요? 종종 보거든요. 네. 아니 뭐 귀여워요 보면. 네, 우리나라에는 뭐 흡혈박쥐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작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냥 생쥐 같은 거에 날개만 달린 아니 사이즈인데. 근데 저는 그 작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동남아 쪽에 과일 박쥐라고 해서 그쪽은 크죠. 거의 무슨 뭐 거의 웨이터예요. 거의 사람만한 크기가 매달려가지고 예, 날개 펴면 뭐. 뭐 몇 미터가 됐던데 보니까. 네. 예. 그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주 작은 것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재밌습니다. 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작가님한테 네.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화 도입부에 보면은 네. 주인공이 뭐 바이러스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네. 특정 연구실로 들어가요. 네. 근데 들어가는데 이상한 막 문자가 됐어요. 막 뭐 BL1 해서 거기서는 뭐 평상복으로 입고 이제 실험복을 입긴 네. 하지만 뭐 실험을 하고 그다음 또 깊숙이 들어가니까 BL2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또 들어가니까 BL3가 네. 나오고 포까지.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BL4에 가는데 거기는 이상한 무슨 우주복을 입고 막 네. 살균을 다 하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이 주실 수 있나요? BL이라는 게요.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생물 안정성 등급. 앞 글자를 따서 네, 따서 BL이구나. 만든 거고요.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네. 이제 연구자들이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 같은 병원체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연구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미생물들을 4등급으로 나눠요. 네. 첫 번째 등급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종류들. 되게 약한 애들. 대장균 같은 거. 대장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실험실에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요. 2단계는 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 치명적이지 않은 네,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병을 일으키긴 하지만 네. 치료제도 있고 이렇게 치료제가 있고 있는 치료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약이 다 여러 가지 다 개발됐으니까. 개발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더 보호 장비가 들어가요. 장갑도 끼고 장갑 보안도 끼고. 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3단계는 뭐냐면 치료제랑 예방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네.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스 같은 경우. 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부터 음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4단계는 걸리면 치명적인데 백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우리가 별로 대응이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격리된 공간 자체를
가 필요하고요. 아.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네.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고 나오면 소독하고 그 안에서도 절대 외부와 닿지 않게 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곳이죠. 방금 작가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뉴스에도 네. 많이 나오는데 음악이라는 단어가 네. 있잖아요. 그게 네.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공기가 이렇게 후 불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공기는 대부분 저기압 고기압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죠. 네. 기압이 큰 곳, 높은 곳에서 낮은 낮은 곳으로 곳으로 가죠.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곳이 기압이 낮아야 돼요. 아. 그럼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안에 네. 있는 무서운 병원체들이 못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그 원리. 음압의 음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라는 네. 뜻이네요. 예. 양음의 음. 예, 그래서 압력을 낮춰서 네. 공기 기압을 낮춰가지고 네. 그쪽에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병실이 보통 음압 병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바이러스라던가 병원균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백신이라던가 치료제도 없으니까 네,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BL4에서 연구가 되겠지만 추후에 되게 이제 연구가 많이 돼서 치료제도 나오고 적응을 하면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콜레라는 한번 걸리면 죽는 병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치료 가능한 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 다르긴 하지만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신종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 이게 치명률이 얼마인지 아. 얼마나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남아 있는지 파악이 사실 안 알 되니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원래 대응은 과소한 것보다 과다한 게 좋아요. 과하게 하는 네, 게 좋죠. 과하게 하는 게 좋죠. 네, 특히나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독감보다 이번 코로나19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종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일단 치명률이 독감보다 훨씬 높아요. 또 높기도 하고 네. 독감이 몇 퍼센트? 독감 보통 계절 독감 경우에서 0.1%, 0.5% 정도라고 되게 낮는데. 낮은데 이 경우에는 보통 지금 사망률이 1.5%에서 10% 이상까지도 가잖아요. 국가마다 좀 다르긴 네네. 하지만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의 막 한 10배에서 100배 이상 또 네. 높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치명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이게 있는 편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져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포함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한국은 거의 베이살 레벨이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네.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사망률, 치명률이 1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도 똑같은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우리가 대처하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다른 거죠.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도 어쨌든 느끼고. 질병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사회가 얼마나 그 질병 내에서 제대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네. 똑같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홍역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별 이렇게 위험한 질환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네네. 대부분 다 예방 접종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대상국가나 아프리카 같은 데도 굉장히 치명률이 네. 그렇죠, 높은 그렇죠.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한국 짱입니다. 어떻게 보면 키트 이런 것도 수출을 하고 있다고 네, 하고 네. 의료 시스템도 정말 잘 갖춰져 있고 네. 이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역학조사 이런 말이 되게 네. 많이 나왔어요. I think you should see. This way. The patient was admitted a week ago after a car accident. He's had no contact with anyone in isolation. It's all right, honey. Bleed out. It's airborne. 이 아웃브레이크에서도 끝까지 주인공이 처음에 발생한 그 숙주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그 원숭이 있잖아요. 네. 그걸 찾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했는데 이 역학조사가 왜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질병에 대해서는 네. 질병을 대응하는 방식이 사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예방하는 거고, 예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하는 거고, 치료, 세 번째는 확산을 방지하는 거예요. 확산 방지.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예방과 치료는 대부분 개인적인 거예요. 아. 그 개인에게 면역력을 준다거나 아니면 네. 개인을 치료한다는 건데 확산 방지는 이제 집단적으로 사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그 고리를 알아서 차단만 할 수 있으면 네. 사실
큰 불행을 작은 불행으로 사실 축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네.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 네, 말라리아 같은 이게 경우에는 모기통에서 네, 모기를 통해서 네. 전염되는 질환인데 네. 말라리아 원충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말라리아를 대응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아직 말라리아 백신은 없어요. 네. 그런데 말라리아 치료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더 개똥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네네. 모기에 안 물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예전에 말라리아가 어떻게 퍼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네. 예방이 안 됐는데 모기가 옮긴다는 것 자체 하나로, 그러니까 모기를 죽이는 건 사실 치료도 아니고 실질적인 뭐 예방력을 가지는 것도 그렇죠, 아닌데, 살충제 못 뿌리고 네, 되니까. 모기의 고리를 끊으니까 네. 이 말라리아의 확산이 확 저지된단 말이에요. 역학조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떤 곳이 가장 취약한 그 감염 고리인지 네네. 이걸 파악을 해서 네. 거기를 적절히 끊어주는 게 이제 역학적인 대응이고요. 네. 이게 그 전 사회적으로 이것이 불행이 확산되는 걸 막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네. 의미겠네요. 또. 이것도 있고 이제 그 고리를 네트워크에서 네. 그 허브를 끊어야 되는 거. 약간 그 윗부분부터 느낌인 거죠. 끊어버리면은 아랫부분 안 퍼지니까. 네. 역학조사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영화 말미쯤에 그 막 치료제가 없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뭔가 정부에서 투명한 뭔가 오렌지 주스 같은 팩 같은 거를 찾았는데 E1101이라고 막 적혀 있고 이거 뭐냐 이러고 막 반문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원숭이한테 감염된 원숭이한테 찔러보니까 효과도 있었고 이게 뭔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내용상 설정 중에서 네네. 이미 6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그 치명적인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 군부는 이미 그 이제 혈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네, 혈청이요. 그걸 만들어 둔 거예요. 네네. 이걸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이게 군사적인 이용이 혹시 좀 방해가 될까봐 네. 이걸 오픈을 안 한 거죠. 아, 공개를 안 숨겨놨구나. 하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같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또 모르죠.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뭔가 외계인 이런 것처럼. 사실 이 혈청 치료에 대한 거는 네. 어느 정도 근거는 있거든요. 아, 이게 근거가 있나요? 뭐냐면요. 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성이 된다고 아, 하잖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그 나왔죠. 항체가 사람의 혈청 속에서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좀 그래서, 헷갈리는 네, 게 네. 뭔가 혈액하면은 네. 뭐 적혈구, 백혈구, 뭐 혈청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혈액 성분을 피를 뽑아서 병에 담아두면 네. 이 수영관에 담아두면 밑에 가라앉고 위에 노란 액체가 떠요. 아 맞아요. 네. 오래 두면 과학 네.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진짜 그 밑에 네. 가라앉는 그 덩어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고요. 아, 혈구라고 네, 하는. 혈구라고 네. 하고 위에 뜨는 게 혈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다시 말해 혈청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구나. 네. 그게 노란색이라서 네. 아마 오렌지색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렌지 주스 네. 같다라고 네, 말씀드린 그래서 게. 그게 노란색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네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항체가 거기 섞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네. 특히 나은 직후에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항체가 다량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미 19세기 말에 디프테리아 같은 걸 치료를 할 때 네네. 디프테리아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서 혈액을 뽑아서 네. 그 혈청을 지금 디프테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주사해서 살린 그런 그 아, 치료법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걸 그- 이제 그 항혈청 치료라고 해서 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그 혈청 안에 딱 그 특정한 병원군을 공격한 항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정말 있구나. 수많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게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사실 알 면역 수는 없어요. 반응을.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경우. 아, 이거 안 맞으면 일단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사실 예전에 에볼라라든가 이런 네. 데서도 제한적으로 실신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우리가 또 한 5년 전쯤이었나?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메르스 메르스 사태 때도 때도 예. 너무 이게 치명률이 높다 보니까 그 회복한 환자의 피를 뽑아서 네. 그 혈청을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치료제로 이제 썼다고도 임시로 하더라고요. 임시 방편을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조금 발전한 게 그것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항체 구조를 네.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정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네,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비싸고 시간도, 공정이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로 쓰이긴 좀 어려운.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뭐 하거든요. 한 번 확 퍼졌다가 또 이제 감염이 안 되니까 돈도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이제 사실 향혈청은 네. 보통은 이제 뭐 독살 물렸다거나 아.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응급으로 한 번씩 쓰는 정도로 쓰이는 거지 이거를 뭐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치명률이 그러니까 100%니까 어떻게 일단 살아야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설정이 이제 들어간 거죠. 너무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내용이 네. 너무 많잖아요. 네. 두 분께서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나는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좀 고증이 잘 된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이거는 진짜 너무 무리수다 싶은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부터 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뭐 아웃브레이크가 뭐 이미 20몇 년 전에 만든 영화지만 네.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감염병 확산과 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고증이 잘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치명률 100%라고 묘사된 부분은 그렇죠. 예, 조금 이건 좀 오바인 것 같다. 영화적인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너무 치명률이 높아도 이게 바이러스한테는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니까. 작가님께서는 혹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개봉했을 때 봤을 때는 그때도 욕을 하셨나요? 그때 욕했죠.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 네.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욕을 했던 게 너무 무리한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예를 아까 들면? 얘기했지만 네. 항혈청 네. 하나 가지고 네. 원숭이에서 뽑아낸 항혈청은 사람 것도 아닌데 네. 그럼 이거 완전 면역 종이 보호 반응으로 다르잖아요.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막 만들어?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원숭이 피가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묻은 사람이 다 맞다고 갑자기 이게 마술도 아니고 뻥튀기를 하잖아요. 되게 제 기억으로 되게 작았어요. 얼마나 원숭인데 네. 그래서 저거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막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만 이제 영화에서는 뭔가 행복한 결말을 줘야 되고 네. 또 그럴듯한 결말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영화적 설정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 여기서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중간에 왜 같이 치료를 하던 동료가, 그러니까 의료진이 걸리잖아요. 병에 네네네.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치료를 하려고 하는 중간에 네. 서둘다가 주사바늘 자기가 찔려요. 그래서 감염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현재 의료 현장에서 계시던 분들이 네. 실제 이럴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직면하고 있는 위험인데 네.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네. 사실 현직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사바늘 되게 많이 써요. 이제 네. 뭐 쥐라던가 아니면 원숭이한테 이제 네. 약제를 한다거나 네. 병을 주입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바이오 하자드라고 해서 박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폐기물을 버렸는데 특히 주사바늘은 따로 주사통에 이렇게 빼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연구자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찔리는 분들이 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영화에서 고증이 잘 된 것 같다라고 저도 네. 느꼈어요. 네. 오늘 너무 이 영화 얘기에 과학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특히 저는 이 작가님께서 뼛속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다라고 느낀 게 영화 보자마자 이건 잘못됐다. 이건 맞다. 네. 이런 걸 느껴졌다고 근데 하는 사실 게 이거 직업병이잖아요. 네네. 네,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나 자기 전공의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네네. 그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게 좋아도 뭐 하나 딱 걸리면 네. 계속 그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이 그리고 생기잖아요. 네. 대표님도 SF 영화 또 이제 전공적으로 하시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영화 많이 보시고 분석하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뭐 동굴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박쥐도 많이 보시고 이런 거 보면은 두 번째 영화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